교과서 74쪽 연립 1차 방정식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75쪽까지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은 다음 차시에서 수업을 진행할게요. 먼저 연립이라는 말은 두 개 이상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고요. 1차 방정식은 앞에서 배웠죠. ax 플러스 bx b 이퀄 0 꼴입니다. 그런 꼴의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아래 부분에 보면 준비학습이 있는데요. 1번을 볼까요? 다음을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시오인데요.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1번 x의 3배 3x에서 2를 뺀 값이 3x-1이 20이다인데 20과 같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3x-1은 20이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2번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둘레의 길이인데요. 한번 정사각형을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작게 정사각형 하나 그려보고요.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길이가 같은 4개의 변이니까 4x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값이 32이다. 이퀄 32라고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걸 1차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해서 동류항끼리 계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변은 0이 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좌변이 1차식이면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번을 볼게요.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인데요. x의 값을 구하라는 뜻인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x는 좌변, 나머지 상수항은 우변으로 이항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계산 과정은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3x 이항했죠? 이꼴 마이너스 4를 이항하면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동류항이니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x 이퀄 4. 그런 다음에 x를 구하기 위해선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눠준다. 마이너스 2로 나눠준다. 이런 과정.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답만 쓰지 말고 이런 과정을 반드시 손으로 써야 됩니다. 이번에서는 괄호를 먼저 풀어준 다음에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을 이항해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각자 한번 풀이 과정을 써보고요. 3번과 4번인데 3번과 4번은 x의 개수가 정수가 아닌 방정식도 풀 수 있다. 그러면 3번에서는 분모 6, 2, 3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하면 되겠죠. 얼마인가요? 반드시 우리 괄호를 하고요. 곱하기 6이 됩니다. 그죠? 우변도 마찬가지 곱하기 6이라고 쓴 다음에 모든 개수를 정수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x는 좌변, 상수항 우변을 이항해서 푸는 과정을 꼭 손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분수가 아니라 소수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0의 거듭 제곱을 곱하는데 0.25를 정수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100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편에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100.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부등식은 성립하죠. 그죠? 양면을 똑같이 10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결과를 한번 써주는 거죠. 그럼 25x. 여러분 이런 풀이 과정 반드시 써야 됩니다. 150 이퀄 40x. 이렇게. 그런 다음에 x는 좌변, 150은 우변을 이항해서 양편을 x의 개수로 나눠주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풀이 과정을 교과서나 수학 노트에 잘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설명을 할게요. 자, 먼저 자를 준비해 주시고 우리가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성취 기준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을 풀고 푼다는 것은 xy 값을 구하고 이를 활용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활용 문제는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여기서 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감법과 대입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를 어느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방법을 이번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에다 밑줄 그어볼까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 여러분 그 해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는 나중에 지오지브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탐구해 봅시다를 볼까요? 탐구해 봅시다.
희영이네 동아리 학생 40명이 놀이공원에 갔다. 3명 또는 4명이 일단 밑줄 그어볼까요? 40명이죠. 총원이 40명입니다. 그런데 3명 또는 4명이에요. 또는 4명이 한 모둠을 이뤘어요. 라고 이루어 회전 바구니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두 묶음이 있는 거예요. 3명씩 한 팀이 될 수도 있고 4명씩 한 팀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미지수를 하나를 사용하는 것보다 두 개를 사용하는 게 좀 더 편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아래를 보면 1번 볼까요? 3명의 모둠이 8개. 그러면 총원이 40명인데 38에 24명이죠. 그럼 4명의 모둠 몇 개인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식을 한번 나타내봐도 되지 않나요? 일단은 3 곱하기 8인데요. 플러스 하고 4명의 모둠은 몇 개일까요? x개라고 부르는 거죠. x개. 여러분 이런 풀이가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 총 인원은 4x가 됩니다. 이 값은 반드시 40명이어야 되겠죠. 요 1차 방정식을 만들고 풀면 되는 거예요. 24를 2항에서 빼주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4명의 모둠이 7개, 3명의 모둠이 몇 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일단은 3명의 모둠 7개니까 4 곱하기 7이라고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3명의 모둠은 몇 개? y개라고 쓸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y개. 그러면 3y명이 되겠죠? 역시나 합은 4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1차 방정식을 만들고 2항에서 계산하는 과정도 여러분이 써주셔야 됩니다. 3명의 모둠을 x개, 4명을 모둠을 y개 이렇게 뭐 정의할 때요. 반드시 미지수를 쓸 때는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무엇이 x고 무엇이 y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밑줄 긋고 여기다 별표 이렇게 해주세요. 정의를 안 하면 다 감점이에요. 나중에 서술형 평가를 보게 될 텐데 정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때 엑소사의 관계식 한번 써보세요. 어떤 관계 있을까요? 일단 총 원은 40명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3x 플러스 4y는 40명이어야 되겠죠. 이 명수가 바뀔 수는 없잖아요. 총원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3x 더하기 4y는 40이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1차 방정식인데 x에 관한 1차,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에요. 사실은 1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뭐뭐에 관한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밑에 보면 x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요. 밑줄 그을까요? 일반적으로 미지수가 xy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equal 0. 그러니까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했을 때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돼야 되겠고 우변은 0인 거예요. 당연히 미지수가 두 개여야 되니까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데 되겠죠.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기를 보면 x 플러스 3y 이퀄 6. 요 6을 이하하면 마이너스 6 이퀄 0이 됐죠. 1차 방정식 맞습니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1차 방정식 맞죠.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은 0인데 이건 1차 방정식이지만 미지수는 하나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4 이퀄 x인데 x를 이항해서 빼주면 x가 소거되죠.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하나인 1차 방정식이 되겠고요. x의 제곱 플러스 3x 이퀄 6인데요. 일단은 x 미지수 하나입니다. 그리고 차수가 1차가 아니라 2차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볼까요? 1번 다음 중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모두 찾으시오. 한번 찾아보세요. 동영상 문제를 풀 때는 동영상을 멈춤 버튼을 누르고 다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신의 풀이와 비교해 보는데요.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수업할 겁니다. 멈추고 플레이 버튼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일단 정답을 한번 볼까요? 1번과 3번이랍니다. 왜 그럴까요? 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서 1번은 다 이해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보통 x를 먼저 써요. 플러스 y 플러스 5. 맞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맞죠? 이게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3번도 볼까요? 전개해 주는데요. x 더하기 2y 꼴 가로를 먼저 항상 풀어줘야 됩니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이렇게 가로를 풀어준 다음에 다 이항합니다. 이항에서 빼주니까 마이너스 x 여러분은 이항하는 것까지 먼저 써주세요. 플러스 4y 마이너스 1 1차 방정식이 맞네요. 그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맞는 거예요. 근데 2번과 3번, 2번과 4번은 왜 아닌지를 한번 볼게요. y를 이항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거되고 3x에서 x를 빼니까 2x는 0이 되죠. 그죠? 2x는 0 한번 써보세요. 1차 방정식인데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은 다 이항해서 쓰더라도 미지수 두 개 맞지만 x의 차수가 몇 차입니까? 2차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얘는 2차 방정식 써볼까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4번을 별표를 한번 해주시고요. x에 관해서는 2차 방정식이 맞아요. 하지만 만약에 질문이 y에 관해서 라고 물으면 y에 관해서는 1차 방정식입니다. 아시겠죠? x에 관해서는 2차 방정식, y에 관해서는 1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보고 이제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2번에서는 다음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나타내시오인데 한번 나타내 보세요. 잠시 플레이 버튼을 멈춤을 하고 여러분이 한번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계속 수업을 하겠습니다. 200원짜리 사탕 X개와 800원짜리 사탕 Y개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럼 가격을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X 더하기 800Y는 500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준이는 4점짜리 문제 X개와 5점짜리 문제 Y개 그러니까 총 점수는 4X점 플러스 5Y점이 되겠죠. 그랬더니 그게 몇 점이 됐다? 84점이 됐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몇 점일까요? 자, 10으로 나타니까 4X 더하기 Y는 84. 자, 그 다음에 3번 볼까요? X살인 선주의 나이는 Y살인 유리의 나이보다 7살이 적다. 이런 걸 한번 선주 나이는 X살입니다. 근데 유리의 나이는 Y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나이가 더 7살이 많은지를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뭐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세요. 7살이 더 적다. 적다 많다를 따질 때는 무조건 뺍니다. 빼서 적다 많다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뭘까요? x는 y-7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그죠? 다 이항하면 1차 방정식 맞죠? 그 다음에 4번 거속시 문제라고 합니다. 거속시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알아도 적어보세요. 어떤 글인가요? 우리가 이제 거리는 뭐 곱하기 뭐죠?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이걸 거속시 문제라고 그러죠. 속력 곱하기 시간. 아주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자주 이용되니까 여러분이 알아도 한번 적어보세요. 속력은 보통 시간 단위 1시간당 60km를 갈 수 있다는 속력입니다. X시간 동안 달린 거리 Y, 그러니까 Y는이 되겠죠. 60X 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에는 EBS의 동영상을 볼 건데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여러분들 EBS 매스 뭐 회원 가입할 필요 없어요. EBS 매스에서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이제 연립방정식을 하고 있으니까 연립방정식을 찾아 들으면 요 4개의 동영상을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연립 1차 방정식이 뭐예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끊긴 현상이 있어서 아마 보기에 불편했을 건데요. 여러분 그 EBS 매스에 들어가면 다시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이어 수업을 해볼게요. 일단 교과서 76쪽을 보면 방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동영상에서 나왔던 대로 이렇게 그 방정식의 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밑줄 그어볼까요? x, y가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고 1차 방정식 x 플러스 2y 이퀄 7이 참이되게는 x, y가 이게 바로 이제 1차 방정식의 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실제 자연수가 되도록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차례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5일 때, 6일 때. 그러면 해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무수히 많지는 않고 참 자연수 조건 때문에 무수히 많지는 않습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1, 4 맞죠? 두 번째 이렇게 2, 3 그 다음에 또 5, 1 그 다음에 7, 0 이 7, 0은 이제 0이 자연수가 아니다 보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3개가 존재한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전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지우지브라라는 걸 설명해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x 플러스 2y 이퀄 7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여러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우지브라를 설치를 다 했죠. 안 하신 분은 이전 편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면서 설치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한번 지우지브라를 볼게요. 이 작업창에 설치를 해두면 굉장히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지오지브라인데요. 여기서 대수창에다가 x 플러스 2y 이퀄 7 한번 입력해 볼까요? x 플러스 2y 그 다음에 이퀄 7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됩니다. 엔터를 치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드래그를 해서 화면의 중앙에 옮겨 놓으면 여기 볼까요? 그래프를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위에 요 동그라미 삼각형이 있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작업창이 열리고 선을 굵게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좀 잘 보이죠? 자, 이제 확대를 볼게요. 스크롤 한 겁니다. 마우스 스크롤 한 거고요. 그러면 이 정수, 자연수 점은 몇 개의 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1일 때 3 하나, 그 다음에 2일 때 2.5니까 아니고 3일 때 2 맞네요, 그죠? 그리고 5일 때 1 이렇게 3개의 자연수점을 지나는구나. 하지만 만약에 xy 값이 자연수가 아니라 실수라고 한다면 이런 직선이 그려짐을 알 수 있죠. 그죠? 나중에 배울 건데요.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미리 시각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직선을 그리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 1차 함수의 그래프 배울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들어올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밑줄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미지수가 xy인 1차 방정식을 참이 되게 한 xy 값 또는 순서상 xy, 순서상이라는 것은 먼저 쓴 것은 x좌표, x의 값, 두 번째 쓴 거는 y 값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소괄호를 사용해야 됩니다. 순서상은. 그리고 그 1차 방정식 해 또는 근이라고 방정식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고 한다. 밑줄 그어주세요. 매번 얘기하지만 밑줄을 그을 때는 항상 자를 이용해서 그어주시고요. 자, 3번으로 가볼까요? 다음 방정식 중 1, -1이 해인 모든 것을 모두 찾으시오인데요. 일단은 x의 앞에 것이 x의 값이에요. x에다 2를 대입해보고 y에다가 -2를 대입해봤을 때 이퀄이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잠시 멈춤 버튼을 누르고 여러분이 한번 대입을 해서 이퀄이 성립하는지를 계산해보세요. 2번과 4번인데요. 2번과 4번 x의 값에다 1, y의 값에다가 -1을 대입해도 이퀄이 성립한다는 거 한번 대입해 보시고, 예를 들어 3번은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3번 x의 값에다 1을 대입하니까 3 곱하기 1, 그 다음에 y에다 -를 대입하니까 -2, 플러스 1을 계산하니까 4 빼기 2가 돼서 2가 되죠. 2 이퀄 0, 이가 아니죠. 그래서 성립하지 않는다, 해가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은 해가 아니다. 이렇게 이런 식도 한번 써주세요.
다음에 4번을 볼까요? XY가 자연수일 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연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밑줄 그어주시고요.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인데 마찬가지로 어떻게? 요거는 이제 별표를 해주고요. 사실은 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앞에서 본문에 설명했듯이 먼저 y는 하고 5-x 또는 x 플러스 5로 바꾼 다음에 x의 값에다 1, 2, 3, 4, 5를 대입하면 여기 되니까 그죠? 이렇게 표를 그려주세요. 자, 자를 대고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다음에 위에 x, y, 아래 y 대입하고 자연수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는 0이니까 더 이상 할 필요 없죠. 2를 대입했을 때 4, 그 다음에 3, 2, 1 이렇게 y값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4개의 해를 갖습니다. 반드시 이 표를 이용해서 구해주시고요. 2번, 3번, 4번도 이렇게 변형을 해서 꼭 y는 꼴로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x는 꼴로 나타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2번은 어떻게 바꾸는 게 편하냐면 자 x는 하고 바꿔볼까요? 6-2x가 됩니다. 써보세요. 이 y가 되겠죠. 이 y.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로 자를 이용해서 이 표를 그려보세요. 위에 x, y, 아래 y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어차피 0이 되니까 안 해도 되지만 써봤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x에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하는 게 좋겠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먼저 x는 하고요. 6-2y를 한 다음에 y 값을 대입하는 거니까 자, 위에다가 y를 쓰는 게 좀 편하겠네요. x 여기 y입니다. y. 그래서 1일 때, 2일 때만 하면 됩니다. y가 1일 때 x의 값은 4. 그 다음에 y가 2일 때 x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식으로 표를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고 표를 이용해서 직접 이렇게 구해보세요.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어떻게 변형하면 될까요? y는 9-3x라고 한 다음에 이번엔 x를 대입하는 거니까 표를 그리고 위에다가 x 그 다음에 아래에다 y를 쓰면 되겠네요.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안 해도 되죠. 3, 3은 9, 0이니까 써보세요. 이렇게 1일 때는 6, 2일 때는 3, 0 이건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1,6, 2,3 순서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x값, y값일 때는. 그 다음에 개수가 1인 항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 y는 하고요. 마이너스 2분의 3 x 플러스 6이잖아요. 그죠? 여기다 길게 한 다음에 x의 값 y 값이라 하고요. 1일 때 1을 대입해봤자 자연수가 안 나오죠. 1일 때는 계산해 보고요. 2일 때는 분모 분자에서 2가 약분이 되고요. 마이너스 3, 6-3이니까 3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3일 때 역시 자연수가 아니고요. 4일 때는 어떤가요? 0이잖아요. 그래서 2,3이라는 걸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식을 전개를 하고요. 식을 변형한 다음에 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교과서 77쪽을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그 해는 무엇일까 인데요. 매번 이렇게 대입을 해서 풀 수는 없어요. 그죠? 대입해서 푸는 건 굉장히 불편한데 나중에 이제 대입법, 가감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한번 탐구해 봅시다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느 아침 영상 서비스 VOD에서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1편씩 내려받는 가격이 600원, 400원이라고 합니다. 준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를 각각 1편 이상 내려받아 모두 6편을 내려받고 2,800원을 지불하였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일단은 교양 프로그램이 시사 교양이 600원, 그 다음에 드라마가 400원입니다. 미치고 그 다음에 각각 1편 이상 내려받아 6편을 내려받고 얼마를 지불했냐면 2,800원을 지불했대요. 그러면 미지수를 몇 개를 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를 써도 되고 두 개를 써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배우기 때문에 미지수를 두 개를 쓸 겁니다. 친절하게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 X편, 그 다음에 드라마가 Y편 이렇게 친절하게 미지수를 정의해 줬잖아요. 이렇게 정의해 주면 풀이 과정에서 따로 XY를 정의할 필요가 없죠. 그죠? 보통의 문제에서는 XY를 정의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답해보자. 볼까요? 1번 내려받은 프로그램의 개수를 XY에 대한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보자. 간단하죠? X 플러스 Y는 당연히 6이죠. 왜냐면 6편을 내려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총 얼마냐면 2,800원인데요. 600원짜리 X, 그 다음에 400원짜리 Y 개를 내려받았으니까 총 얼마가 되겠어요? 600X 더하기 400Y가 되는데 그 값은 2,800원이 되더라. 이렇게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아래쪽을 보면 자, 여기서 보면 두 개의 식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x 플러스 y는 6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600x 더하기 400y는 2800이라는 두 개의 방정식이 있는데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해야 되고요. 또 하나 조건이 있죠. 내려받은 편수, 즉 x, y는 모두 자연수라는 조건 밑줄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연수 조건을 만족하면서 두 개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하면 됩니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 각각을 이렇게 표를 이용해서 찾을 수는 있죠. 그죠?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각각을 찾을 수 있어요. 공통의 해가 2,4이다 라고 해서 찾을 수는 있죠. 근데 모든 문제를 이렇게 풀기에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에서는 반드시 두 개의 방정식을 쓴 다음에 이 중괄호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안 하면 별표를 해줄까요? 별표 한 3개 해줄까요? 만약에 중괄호를 안 하거나 다른 괄호를 하게 되면 얘는 연립방정식이 아니고요. 연립방정식의 의미는 수학기호입니다. 두 식을 모두 만족하는. 만약에 3개의 식이 있으면 3개의 식을 모두 만족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중괄호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 평가에서 중괄호 안 하면 다 틀린 거예요. 자, 페이지를 넘기고요. 밑줄 그을까요? 연립방정식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라고 1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연립방정식, 연립 1차 방정식 둘 다 맞아요. 그리고 연립방정식의 각각의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y 값 또는 순서상 xy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하고요. 연립방정식 해를 구하는 것을 연립방정식을 푼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밑줄을 그어주세요. 꼭 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5번 있죠? x에다 2를 대입하고 y에다 3을 대입했을 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보는 거예요. 직접 대입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2번과 3번인데요.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냐면 2번과 3번 일단 둘 다 맞겠죠. 1번이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쓰냐면 2, 3을 대입했을 때 2 더하기 3은 5 만족하죠. 하지만 아래 거를 해볼까요? 2 곱하기니까 4 더하기 3 얼마인가요? 7입니다. 7은 같지 않다 이렇게 이퀄 쓰고요. 여기 슬래시 1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같지 않다라는 거죠. 해가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과연 어떻게 풀까 밑줄 그어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매번 대입할 수는 없어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죠? 대입해서도 그리고 해를 구할 수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왜냐하면 x, y가 꼭 자연수만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뭐 유리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무리수 나중에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대입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가함법을 한번 배우게 될 겁니다. 탐구해 봅시다. 먼저 볼게요. 재민이는 실내화 한 켤레 이거 한번 밑줄 그어 볼까요? 실내화 1켤레와 양말 2켤레를 사고 총 6,000원을 지불했습니다. 밑줄 긋고요.
실내와 1켤레와 1켤레의 가격이 양말 1켤레의 가격의 4배 밑줄 그어볼까요? 네, 이것도 이제 조건이니까 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4배를 할 때 양말 1켤레의 가격은 얼마인지 생각해 보자 라고 식을 과연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를 2개를 쓰고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실내화 1켤레와 양말 1켤레의 가격은 양말 6켤레의 가격 같으므로 양말 1켤레 가격은 1,000원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이거를 수식으로 한번 써보세요. 수식으로. 예를 들어서 양말 1켤레, 양말의 켤레 수, 아니면 양말 1켤레의 가격, 뭐 몇 가지를 정의를 해서 한번 써보세요. x, y를 정의해서 한번 수식을 방정식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각자 한번 써보도록 하고요. 밑에 있어요. 그거 와서 밑을 보면 이 하단을 볼까요? 우리가 미지수를 구한다는 거,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뭐냐면, 미지수가 2개인 연립 방정식은 미지수를 1개를 무조건 섞어야 돼요. 그래서 미지수가 1개인 1차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위의 조건으로 우리는 x 플러스 y는 2y는 6천이라는 하나의 식과 x는 4y라는 2개의 식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중괄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값을 구할 때 x의 값은 4y죠. 그랬을 때 위의 식에 x도 있잖아요. 이 x 대신에 뭘 대입하냐면 4y를 대입할 수 있죠. 그럼 미지수가 x는 없어지고 y에 관한, 그죠? x를 없앤 겁니다.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4y 더하기 2y는 6,000, 6y는 6,000, 양변을 6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y 값은 1,000원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볼 수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여기 대입이라고 돼 있죠, 그죠? 별표하고요, 대입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대입법, 대입법입니다. x의 값을 구했으면 위에 식 중에 둘 중에 하나에다가 y 값을 대입해서 x의 값도 구할 수 있어요. x의 값은 4,000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참고해 비추어 볼까요? 한 방정식을 하나의 미지수에 대해 정리하고 이것을 다른 방정식에 대입하여 해를 구하는 방법을 대입법이라고 합니다. 대입법을 먼저 배울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영상이 있습니다. 이 끊김 영상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잠깐 불편할 거예요. 일단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인데, 이게 바로 이게 이제 가관법이고요. 대입하는 방법으로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이게 바로 대입법입니다. 어디 볼까? 수학 해결수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EBS 매스에서는 가간법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대입법을 다루기 때문에 순서상 가간법을 먼저 설명을 해줘요. 동영상에도 보니까 가간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차피 배울 거라서 상관없습니다. 볼게요. 자, 6번을 먼저 볼까요? 다음 연립방정식을 푸시오인데요. 보통 여기서는 좀 쉽게 y는 3x로 일단 주어지고 두 번째에서도 x는 마이너스 2y로 이렇게 보기 좋게 식을 주었는데 가감 대입법을 쓸 때는 이렇게 변형을 하면 돼요. 하나의 문자 y는 또는 x는 그걸로 변형한 다음에 대입하면 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대입 과정을 꼭 써주세요. 1번을 보면 y는 3x잖아요. 여기 이제 대입하면 이렇게 한글은 쓸 필요 없습니다. 제가 밑줄 근 것만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쓰면 돼요. 일단 요 식에서 일단 대입하면 그러니까 y 값 대신에 3x를 대입하면이죠. 그래서 이렇게 요 식만 쓰면 되겠고 동료한끼리 계산해서 7x는 14 양변 x의 개수를 7로 나눠주면 x는 2 이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y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두 식 중에서 x의 값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식이 좀 간편하잖아요. 그래서 y는 3 곱하기 2 이꼴 6이다 라고 해서 x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도 볼까요? 이번에는 x의 값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하겠죠. 그래서 대입하면 이런 거 안 써도 됩니다. 이런 거 안 써도 되고요. 이 식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y는 8 양변을 마이너스 4로 나니까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값을 구한 다음에 두 식 중에 아래식이 좀 편하겠네요.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의 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이꼴 4 x 이꼴 4 y 이꼴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됩니다. 아니면 순서상으로 4, 마이너스 2라고 써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문제에 따라서 대입법을 써도 되고 사실은 가간법을 써도 상관없어요. 자, 예제 1번을 볼까요?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예를 들어서 x를 이용해서 y는 2-x로 해서 대입해도 되죠. 그죠?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풀든 간에. 그래서 대입해서 풀면 이렇게 한글로 써 있는 부분은 만약에 이게 서술형 평가하면 쓸 필요 없고요. 이거 식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도 쓸 필요 없이 이 식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x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되고 x는 좌변, 상수는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x의 개수인 마이너스를 양변에 곱해서 x는 마이너스 3 그런 다음에 이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니까 y값은 5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됩니다. 그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을 변형해서 대입법이 되도록 y는 또는 x는 꼴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7번을 볼까요? 여러분 7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설명을 계속 들어주세요. 저는 계속 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식에서 식을 변형해서 x는 1-2y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런 다음에 이 x 대신에 1-2y를 대입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는 여기 첫 번째 식에서 마이너스 y는 이렇게 되는데 y를 이항하고 4를 이항하니까 y는 꼴 바꿀 수 있죠. y는 3x 마이너스 4로 만든 다음에 아래식에서 y값 대신에 3x-4를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식을 변형하고 대입하는 과정은 전부 풀이 과정을 써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 먼저 첫 번째 다른 한글은 쓸 필요 없고요. x는 하고 1-2를 쓰고요. 그 다음에 대입하면 쓸 필요 없고 이 식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량끼리 계산해 주니까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다시 이 3번식에다 y값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x는 7이 되겠고요. 그러나 답은 써줘야 되겠죠. x는 7, y는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도 보면 2번에서 일단 뭐가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y는 3x-4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을 해서 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동량 가로를 풀고 동량을 계산해주면 x는 2 그죠? 그런 다음에 x에다 2를 대입하는 거예요. y 값은 얼마냐면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2, y는 2라고 풀이 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빠르니까 이런 풀이 과정 쓸 때는 잠시 동영상을 멈춤을 해주신 다음에 풀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엔 가간법인데요. 이 가간법부터는 다음 시간에